도비 눈 뒤집어졌어. 가뜩이나 눈이 못생긴 녀석이. 응? 눈을 희번뜩 뜨고 있어. 도요, 그렇게 힘들어요? 어? 대학생 되면 더 힘들어요. 일을 깨졌어요. 어? 생각도 개망했어요. 잠을 못 자서? 학교 그렇지. 학교에서는 계속 그러면 늦게 나오고 늦게 자고 시종일관 하고 나서도 계속 졸지 그랬어. 응? 자, 지난 시간에 영슬린 얘기 복습을 했죠. 오늘 또 복습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자,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간섭들을 그리고 다중슬릿에 의한 간섭 얘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의 실험을 해석적인 방법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했었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에서 자, 방막을 끼워 넣는 것까지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 형태 문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짜 자주 보이는 문제야. 오케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자주 보이는 문제야.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세종과학고나 이런 쪽에 세종과학고네. 저쪽에 세종과학고, 서울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 얘네들은 문제가 좀 더 다른 걸 내. 간섭문의 개수가 몇 개지? 뭐 이런 걸 낸단 말이야. 근데 인천에서는 거의 그런 문제 안 내주고 뭐 껴놓고 이런 문제들이 전통적으로 많았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해석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S1이 있어요. 자, 간격 D만큼 떨어진 곳에 S2가 있어요. 얘가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자. 그럼 얘에서 나오는 S1에서 나오는 빛을 E1, S2에서 나온 빛을 E2라고 합니다. 오늘 바깥 기온이 어제보다 좀 덜 높은가? 강의실이 좀 근데 시원한 것 같아. 어제는 이 정도 안 시원했잖아. 도여봐, 그치? 지금 오늘은 약간 추운데? 내가 몸살기가 있나? 알코올 부족. 후천적 알코올 결핍증에 걸렸어. 자, 사인 오메가 t만 볼게.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K는 필요 없어. 진행하는 조합하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식만 쓴 거야. 자, 얘는 또다시 2m 곱하기 사인 얘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 해석을 한번 보자. 이 위상의 차이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지? 경로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지? 맞습니까? 이 경로 차이를 우리 델타라고 했거든. 이쪽으로 향하는 얘 방향을 세타라고 하면 얘가 세타가 되니까 이 i는 경로차 델타는 뭐가 돼? d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한번 보자. 거리로 나타나는 걸 위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인데 이 파이라는 위상의 차이는 얘는 사인에서 한 주기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 또는 코사인에서 한 주기가 되는 거 맞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위상의 차이란 말이야. 얘는 이 파이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이런 파형을 갖는단 말이지, 그치? 이 파일 때 얘도 거리 람다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지. 람다마다 변화된단 말이야. 똑같은 게 반복되지는데 이 반복되지는 게 두 개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위상 파이라고 할 때 거리는 델타가 되겠구나. 이 위상의 차이는 이 델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진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한번 볼게. 람다 곱하기 파이라는 녀석은
2파이 곱하기 델타가 됐지. 따라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델타가 되는 거야. 이걸 나중에 파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파수 필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됐대. 자, 그게 이만큼이란 얘기야. 근데 쭉 쫓아가서 한 장소에 어우씨, 날파리야, 모기야? 둘 다 있어? 요즘 모기 없는데? 나 지금 모기 본지 지금 한 2주 된 것 같은데? 요즘 모기가 많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비가 전에 무지 많이 왔지. 근데 그게 비가 세게 와갖고 딱 쓸고 갔거든? 그래갖고 지금 고여있는 물이 별로 없어. 왜? 비가 딱 그치자마자 굉장히 폭염이 심했지. 지금 2주째 거의 폭염이잖아. 열흘 정도. 물이 다 증발돼갖고 없어. 근데 모기 새끼는 새끼를 물속에 낳고 걔가 장구벌레가 되지. 장구벌레가 돼갖고 걔가 부화해서 모기가 되는데 지금 장구벌레 부화한 데가 별로 없어. 요 근처는 저 굴포천이나 이런데 또랑물에서나 좀 나올까? 없어. 며칠 전에 저기 아라뱃길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흐르는 물이잖아. 근데 아주 유속이 빠르지 않거든. 장구벌레 같은 게 좀 제법 있을 줄 알았더니 장구벌레 이런 아이가 있으면 주변 지역이 모기가 많거든. 모기 별로 없더라. 심지어 날파리도 별로 없어. 근데 몰라. 인천 지금 서울까지 북한산까지 러브버그라는 녀석들이 막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 24시간 교미 중인 그 벌레가 있더라. 너네 동네도 있어? 아, 그랬어? 그게 교미하고 계속 교미하고 다니 새끼들이 있어. 계속 교미하고 있다 그랬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 자, 춤은 잠깐 끌까? 춤은 바로 덤 바로 키자. 자, 2라는 녀석은 2원 더하기 2투야. 그럼 대입해보자. 얘는 2 맥시멈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 맥시멈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해. 오케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들 왜 모르냐고 해볼 겸 희주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며. 사인 A 더하기 사인 B가. 그거요? 알았어요? 근데 과학은 알아야 돼. 공학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써먹는 식이야. 전기전자 쪽 가봐라. 이제 니네 이거 합성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 그래갖고 진짜 많이 알아야 돼. 이거를 안 하려면은 PT 쪽 가야 돼. 수학의 비중이 아무래도 PT 쪽이 적으니까, 생명 비중이 크니까. 화공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지. 겁내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PT는 전망이 이거지. 경기를 너무 많이 타. 요번에 또 통신 쪽, 전기전자 통신 쪽 엄청나게 또 올라가게 생겼지. 왠지 아니? 머스크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열었대. 그럼 통신 쪽이 또 엄청나게 또 당분간 발달하는 거야. 그 새끼가 지금 세계 과학 시장을 이끌어 나가거든. 과학 기술 쪽을. 개의 한 마디 두 마디에 따라서 그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변해. 요번에 또 물리에 되게 재밌는 게 며칠 사이에 일어났지. 상온상압 초전도체. 근데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걸. 뭐
대부분의 학자들 중에서 거의 모든 학자들 중에서 물리학과 전공의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야?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 새로운 걸 인정하고 오 대단한데 라는 칭찬보다는 그게 아니길 바라면서 까내려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응? 아, 불이 혹시 꺼졌나 해갖고 까내려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 무슨 얘기야?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이 지금 시작됐어요. 30% 진척이 됐대요.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약 80% 이상이랍니다. 되게 더럽지. 근데 선생님도 아니길 바랍니다. 왜 아니길 바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1호 노벨 과학상은 선생님 제자가 돼야 돼. 응. 그래서 지금 되면 안 돼. 응? 노벨상이 거의 이제 초전도체는 4번 수상한 걸로 기억해. 그래갖고 안 주거든. 근데 이번에 상훈상업 나오면 올해 물리학계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되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제발 아니기를. 노벨 과학상 1호는 선생님 제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될지도 몰라. 응?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해. 2배의 이 맥시멈 곱하기 사인 코사인부터 갈게.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얘는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값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 kx를 생략한 거야. kx 생략한 이유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특성을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때 진폭이 증가하는 건 보강 간섭, 진폭이 상쇄되는 건 상쇄 간섭이어야 해. 오케이?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을 보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진폭이 최대가 돼야 되겠지. 즉 코사인 2분의 파이라는 값의 절대값이 1이어야 최대값이 되겠다. 그치?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니까 이게 새로운 진폭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새로운 진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분의 파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라는 값이 얼마가 돼? 뭐래? 0이거나 파이거나 2파이거나 똔똔똔. 얘는 랜덤하게 m파이라고 써줄 수 있는데 m은 얼마? 0, 1, 2, 3 똔똔똔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대. 그렇다면 얘와 쟤를 비교해 볼게.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학적 파동을 했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이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델타라고 하는 값이 m 파이가 되는 거지. 파이 지운 거야. 따라서 델타 즉 d 사인 세타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람다 곱하기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2분의 파인데. 그럼 2분의 파이면 이쪽에 2배가 돼야 되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m이라는 값이 돼야 된대. 앞서 비교한 게 파이. 2분의 파이니까 파이는 2m 파이가 돼서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대. 한편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조건을 보자. 상쇄 간섭이 되는 걸 살펴보자. 되게 신경 쓰고 그러네. 그렇게 귀 옆에 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착각이야. 네 귀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 네 귀 옆에 아무것도 없어. 주은이가 계속 봤지. 아무것도 안 날아다니는데 혼자서 막 이러지.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니? 이런 거하고 똑같아. 2차 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관측된 건데 다리를 지뢰등에 의해서 절단을 했어. 절단을 했는데 다리가 없잖아. 근데 자꾸 호소를 한대. 발이 가렵다고. 없는 발이 어디 있다고. 발이 가려. 응? 좀 그거야 지금. 자, 그러면 상쇄 간섭이란 녀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도엽이 에어컨 꺼놓고 자네. 자,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라는 값이 뭐가 돼야 돼? 상쇄 간섭은 0이 되는 거지.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2분의 파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90도. 또 270도. 똔똔똔 이렇게 돼. 얘 그러면 2분의 파이 곱하기 2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홀수가 되니까. 여기서 m은 뭐가 돼? 0, 1, 2, 3 똔똔똔 나타나는 값이야. 준이 알겠지 이거? 홀수로 묶은 건 알겠지? 자꾸 확인을 해야 되겠어. 지금 막 수학이 심각해.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 어? 이거보다 지금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보다 더 윗단계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응? 옛날 같으면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학 수학 과정이 막 이용되고 하니까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요즘 너무 쉬워지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좀 많이 등한시하는 것 같아. 응? 대학 수학 대학 물리 하듯이 대학 수학 똑같이 했거든. 응? 근데 더 쉬워 그게. 더 쉬워. 옛날에 또 선생님 심심해서 대학 수학 가르칠까 막 고민 한참 했었는데 대학 수학이 훨씬 더 쉬운데.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2분의 파이가 이런 값을 갖게 되니까 쟤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델타 라고 하는 녀석은 파이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돼버리겠죠. 그쵸? 얘는 2분의 파이고 쟤는 파이니까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파이 지워져요. 따라서 델타라는 값은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될 때 얘는 상쇄 간섭이 된다라고 해. 즉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주면 델타는 d 사인 세타 라는 값이고 근사적으로 d 탄젠트 세타 라고 하고 d 곱하기 1분의 x라고 하고 얘 어떻게? 2분의 람다 곱하기 2m 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 전체적인 간섭 무늬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간섭 무늬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그 간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정리해야 돼. 빨리 쓰세요. 또 사진 찍는다. 우리 또여비는 왜 이렇게 오늘? 잡아. 이 새끼가 개기고 있어. 씨. 응. 어젯밤에 또 잠 안 와갖고 잠깐 유튜브 보다 쓰러졌는데 쥐새끼가 한 마리 있는 거야. 내 고양이가 슬금슬금 다가가서 냥이 펀치를 날렸어. 태! 그랬더니 쥐가 두 발로 쓰대. 그랬더니 꽉 덤비더니 고양이 코 쪽으로 돌진을 했어. 그래갖고 물렸는지 어쨌는지 확인은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 고양이가 얌전하게 물러나서 가만히 앉아있더라. 진짜 쓰러지게 웃겼던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다람쥐를 키우고 있었나 봐. 그래갖고 밖에 데리고 나갔어. 그래갖고 던지면은 다시 돌아오나 봐. 그래갖고 딱 던지자마자 톡
독수리가 채가던데. 어이없지 않냐? 응? 그냥 얘를 운동시키러 나갔는데 독수리 밥을 만들어 버렸지. 그 당사자 얼마나 황당했을까. 애지중지 키우는 아이인데. 선생님도 하늘다람쥐 한 마리 갖고 싶더라. 근데 냄새나. 이 설치류들은 집안에서 키우는 냄새가 엄청 심해. 쥐지 않아. 다람쥐. 옛날에 아는 선생이 집에서 애들 때문에 햄스터를 키웠는데 이 새끼들이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새끼 난대. 근데 한 번에 막 열 마리 넘게 난대. 처음에는 다 이제 친구들 나눠준 거야. 근데 이제 자꾸 나니까 더 이상 나눠줄 친구가 없어. 집에다 케이지에다 막 키웠는데 케이지 5개인가? 막 키웠는데 막 지네끼리 잡아 먹기도 하고 별 개쇼를 다 한대요. 응? 지네끼리 먹는데. 응? 그래갖고 키우다 막 냄새가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막 장난 아니긴 한데 여름엔 열어놓는다 해도 겨울에는 닫아야 되잖아. 냄새 엄청 심해갖고 이걸 어떡하냐 그래갖고 내가 팁을 줬지. 그냥 한번 케이지를 밖에 내다 놔보라고. 금세 없어진다고. 내다 놓고 한 2-3시간 있다가 밖에 내다 봤대. 그랬더니 다 없어졌더래. 어? 케이지 때 가져간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근성이 있어갖고 자기네 애하고 막 손잡고 가다가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은 딱 서갖고 그럼 딱 가져가지. 그래갖고 케이지 5개 다 처리했대. 처음에 2개 놨더니 없어지고 좀 있다가 3개를 이제 다 없어진 다음에 3개 내놨더니 다 없어졌대. 저녁 때 보니까. 그래갖고 100마리가 넘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됐대. 그 애완동물 상에서 되사라고 하면 안 사거든. 걔들이 미쳤냐 그걸 사게. 그지? 공짜로 준다 그래도 싫다. 근데 그렇게 많이 수요가 필요 없어서. 그래서 햄스터 같은 거 살려면 암수 사면 안 돼. 한쪽 성만 사야 돼. 그러니까 번식을 안 해. 요즘 강아지들도 그렇고 다 중성화 시키잖아.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는 중성화인데. 어? 그 새끼가 10,000원인데 수술비가 몇만 원인데 10몇만 원 하는데 햄스터 중성화 시키지 말고 그냥 고추를 가위로 뚝 자르면 될 것 같지 않니? 죽지 않을까요? 어? 죽지 않을까요? 죽으면 지 운명이고 뭐. 아니면 불알 쪽을 똑. 암컷은 수술하기가 어렵거든. 암컷은 수술하기가 어려워. 다 배 갈라갖고 그 난소를 제거해야 되니까 수술하기 어려운데 수컷은 그냥 뚝 자르면 되잖아. 뚝 자르고 빨간 약 푹 발라두면 낫지 않을까? 마데카솔. 자, 다 정리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을 한번 볼게.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이거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 연태까지. 자, 시험 범위 포함될 때마다 나오는 아이가 됐는데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우리 어저께 했었나? 방막했니? 안 했어? 안 했어요. 한 거 같지? 했지? 장막이요? 얇은 막. 얇은 막 했어요. 에이, 다시 한번 볼게. 주은이가 수업에 늦게 참여해갖고 어리바리 해갖고 자, 이쪽 경로로 빛이 한번 들어왔어. 그래서 위에서 한번 굴절이 돼. 얘 굴절률은 N1이고 얘 N이고 얘 N2라고 얘기해보자.
이 방막의 두께를 D라고 할 때에는 한번 이렇게 굴절이 됐어. 여기서 굴절돼서 다시 반사가 돼서 자 위쪽으로 가서 이쪽에서 다시 굴절돼 나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또 다른 경로로 들어온 빛이 있었거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합성돼서 나가서 이 두 녀석이 경로 차이를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가 첫 번째 경로로 들어온 I가 반사되기 전에 굴절하기 전에 지금 이러한 같은 위상을 갖는 부분이 여기에 있었대. 그럼 이쪽 빛이 이 구간만큼을 진행하는 동안 얘도 더 진행했겠지. 맞아? 그렇다면 얘는 나머지 거리가 이 노란 아이와의 기하학적인 경로 차이가 될 거야. 맞아? 얘가 이만큼 더 가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거지. 그만큼 위상의 차이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 여기에서 연장선을 그려보자. 자 연장선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 연장선이 와서 이렇게 나타나. 자 이때 요각과 요각이 같고 직각이고 한 변을 공유하고 있네. 그럼 두 삼각형은 뭐가 되니? 합동관계가 되겠지. 합동이에요. 자 이때 이 거리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지? 2D가 돼요. 그리고 이때 굴절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 각도 세타가 되겠지. 그쵸? 자 그렇다면 얘가 가는 경로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굴절률 n이 속을 이 거리만큼 여기선 요 거리만큼 차이를 갖게 된단 말이야. 이 거리는 보통 기하학적 거리로 얼마? 2D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굴절률 n인 매질 속에서 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자 이 경로차가 2ND 코사인 세타라고 해주고 이 녀석은 기본 조건이 있었지. 그치? 0의 조건이 필요했단 말이야. 2분의 람다 곱하기 2m. 보통은 얘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밝은 무늬를 주게 되고 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을 주게 되면 얘는 상쇄 간섭을 주는데 저기서 나타나는 반사의 종류에 따라 이 값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반사 조건에 따라 이 값이 달라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수업이 1시에 끝나는 거지? 자꾸 헷갈려. 얘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얘는 보강이 일어나는 조건이고 얘는 상쇄가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한다. 이때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N1이란 녀석이 N보다 작아. 그 다음에 N이란 녀석이 N2보다 작아. 둘 다 무슨 반사가 일어난 거지? 소환매질, 밀합매질 반사니까 고정단 반사야. 둘 다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동시에 변화되니까 조건이 바뀔 게 없어요. 자, 따라서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보강 간섭이 되고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상쇄 간섭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자. N1이란 녀석이 N보다 작아. 무슨 반사? 고정단 반사. N이 N2보다 커. 그렇다면 얘는 자유단 반사가 되겠지. 자, 고정단 반사 한 번, 자유단 반사 한 번이면 조건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럼 얘는 뭐가 되니?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보관 간섭 밝은 무늬를 주게 되고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상쇄 간섭을 주게 되는 거야. 그쵸? 그죠? 자, 한편 얘는 n1이라는 녀석이 n보다 크고 n이라는 녀석이 n보다 작아. 그럼 위에서의 반사는 무슨 반사? 자유단 반사지. 아래에서의 반사는 고정단 반사가 되는 거야. 얘도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라는 조건이 됐다는 거야. 고정단 반사가 몇 번인지만 확인하면 좋아. 자, 그 다음에 n1이라는 녀석이 n보다 커. 자유단 반사 n이 역시 n보다 커. 자유단 반사야. 둘 다 자유단 반사면 위상의 변화가 없지. 그래서 얘는 원래 조건으로 돌아가는 거야. 2분의 람다 곱하기 2m. 자, 그리고 어두운 조건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막에 의한 간섭 받는데 학교 문제는 대체로 이 아이의 경로차나 이런 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반사 방지막이 많이 나왔어. 오케이? 반사 방지막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야. 냈던 거 또 내고 이래.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시려고. 쌤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점수는 어느 정도 주시려고.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반사 방지막 이런 문제가 있대. 자, 여기에 지금 공기와 접하고 있는 두 물체가 있다라고 할게. 얘는 코사인 세타를 없애기 위해서 수직하게 입사시킵니다. 오케이? 그럼 코사인 세타 안 써도 되니까, 그치? 수직하게 입사해서 나타내 줄 수 있어. 그럼 수직하게 입사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특성이 생겨요. 자, 윗면에서 들어와서 반사돼지고 또 들어와서 아랫면에서 반사가 되는 이 두 녀석이 이쪽에서 합성이 되는 거야. 굴절률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공개 굴절률은 1이라고 하자. 이 막의 굴절률은 뭐라고 할까? 이 막의 굴절률은 뭐라고 할까? 물 위에 굴절이 물보다 큰 매질이 떠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 일부러 뭐 그런 물질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는 뭐 유리 갖다 놓고 우리 반사 방지막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리에다가 코팅 입히는 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비가 왔을 때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던 경우 이런 경우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정해보자. 얘 굴절률이 크다고 할까? 얘 굴절률이 크다고 할까? 얘 굴절률이 크다고 할까? 얘가 크다고 할까? 아래가 크다고 할까? 그럼 얘는 1.2라고 하자. 얘는 얼마라고 할까? 1.3이라고 하자.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도 얘는 고정단 반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위에서도 무슨 반사 일어나? 고정단 반사 일어나지. 아래서도 어떤 반사가 일어나니?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때 들어가는 빛의 파장을 500나노미터라고 할까? 600나노미터라고 할까? 680나노미터. 아씨,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겠니? 질문하고 싶은 게 680나노미터. 너 해서 너 암산으로 해? 680이면 파장대가 어떤 정도의 파장대야? 얘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빨강. 680이? 680이면 적외선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계 근처 같은데? 응?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쓸까? 네? 680 그냥 쓸까? 아닙니다. 어? 깔끔한 걸로 하죠. 깔끔 안 할 것 같아 이것도. 500나노미터. 자, 600나노미터 그냥 갈게. 자, 이렇게 갈 때 얘 두께가 이 막의 두께가 얼마가 필요할지를 계산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이 막의 두께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 막의 가능한 한 두께들은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 여기에서 반사 방지막을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반사자 빼먹었다. 반사 방지막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상쇄 간섭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나가는 녀석이. 그치? 상쇄 간섭이 돼야 돼. 그럼 상쇄 조건을 써주면 되네. 고정단 두 번에 대한 상쇄 조건. 얘는 델타라는 값이 ENT지. ENT란 말이야. 그럼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분의 람다 곱하기 상쇄 조건이니까 얼마가 돼? 2m 플러스 1이 상쇄 조건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가능한 D값을 보자. 가능한 D값은 얘는 4m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야. 그럼 최소 두께는 얼마가 되지? 4m분의 람다야. 오케이? 4m분의 람다. 그 다음 가능한 두께는 얼마가 되니? 4m분의 3람다. 똔똔똔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4m분의 람다는 얼마가 되지? 최소 두께거든? 미니멈 두께는 얼마가 되지? 4n이면 얼마가 돼? 4.8분의 얼마? 600이 돼버리지. 약분되네? 얼마로 약분되죠? 얼마로 약분되니? 68이 48이잖아. 그럼 얼마가 돼? 0.8이 들어가니? 그러면 얘는 얼마야? 8분의 1000이네. 8분의 1000이면 125가 되겠지. 와,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상승 응결고도 나올 때 8분의 100이 나오잖아. 125 곱하기 t-td지. td는 있을 점. 몰라? 알지? 지구과학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125 나노미터가 필요했대. 그 다음 거는 얘 3배야. 얼마? 375 나노미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반사 방지막이 있다. 이 굴절률이 조건이 달라지면 고정단 반사만 세주면 계산 끝이야. 얘는 약 빨간색 빛 정도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보이는 빛의 색깔은 무슨 색이 보일까? 반사되는 녀석들이 보이겠지. 백색광을 쪼여주게 되면 빨간 빛만 안 보인다라고 해. 그럼 나머지 빛은 뭐가 돼? 파란색과 녹색이 합쳐졌지. 걔가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물 위에 뜬 기름막이나 아니면 설거지할 때 퐁퐁, 그쪽에서 청록색 계열, 청색, 녹색이 섞인 계열로 보이면 그 두께는 빨간 빛을 반사하는 걸 막아주는, 오케이? 그런 막을 얘기한다라고 해. 그 다음에 투과 방지막도 있다. 투과 방지막. 투과 방지막은 투과막이 있어. 투과 조건은 얘 반대야. 이해해요? 하나는 똑바로 가고요. 하나는 갔다가 반사돼서 다시 오게 돼. 그래서 투과되는 녀석은 반대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로 학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 경로차 계산하는 문제 나왔던 거는 이런 경우도 있다. 경로차 계산하는 문제로는 얘는 쉽잖아.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얘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과 두뇌 싸움하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생각을 하고 풀 수 있게 해줄까. 진과학 선생님들은 그래. 인과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애들이 손도 못 대고 어려서 쩔쩔매일까? 낄낄낄. 대체로 그래. 좀 희한한 습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진과학 선생님들은 대부분 물리 공부하기가 조금 학생들이 좀 하면 성적이 오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주게끔 문제를 출제하셔. 자, 그럼 한번 보자. 물론 개인에 따라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 볼 때는 그래도 뭔가 공부할 거리를 주시는 거야. 어떤 거리?
대부분 학교 쌤이 부교재에서 내시지. 응?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인과계 지금 어린 선생님은 걔 어이없어가지고 부교재 준 거 빼고 내. 그럼 애들이 부교재 왜 풀어? 근데 그걸 또 거기서 혹시나 낼까 하고 또 풀었단 말이야. 역시나 하고 안 내. 나 그 습성이 무슨 습성이야? 이해가 안 되는 습성이야. 어? 참. 쌤. 어. 질문이. 뭐가 질문인데? 이게 식이 왜 있다고 하면. 응? 예? 네. 구해줘야지 쌤이.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랬어. 요거 맞아 하고 그거 할게. 이게 2장의 유리판 해양 간섭이거든. 자, 그럼 한번 요것도 한번 볼게. 실제 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이건 경로차 문제야. 자, 2개가 있었어. 자, 여기에 첫 번째 경로로 들어온 빛이 있어. 자, 이 녀석은 입사한 후에 반사돼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나가. 그런데 말이야, 또 다른 녀석이 하나 있었어. 같이 온 녀석이 있었는데 말이야, 얘가 이쪽으로 굴절을 해서 다시 반사를 해서 이쪽에서 다시 굴절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대. 이 녀석의 두께를 D라고 했을 때 얘 경로차를 계산해 보지. 자,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런 형태까지 문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경로차를 이렇게 봐야 돼. 이때 굴절률을 N이라고 하고 얘는 공기 중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일단 여기까지는 위상이 같이 왔지. 그래?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같이 나갈 때 요만큼 자, 요만큼으로 표시해서 요만큼의 위상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거를 델타 1이라고 할게. 그리고 빨간 아이는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만나기 직전에 요만큼의 경로 차이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게 델타 2야. 응?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똔똔똔똔 했을 때의 굴절각을 세타라고 해볼까? 굴절각을 세타라고 했대요. 오케이? 그럼 이쪽에 입사각도 세타가 되겠지? 그쵸? 이게 세타야. 자, 그러면 얘가 수직이고, 이 세타 1, 세타 2가 다 필요하겠다. 에이, 젠장. 세타 1이고 세타 2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를 계산해야 돼. 요 길이는 얼마니? 요 길이? D의 얘의 높이 성분이네. 그치?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2지요. 그래 안 그래? 그치요? 자,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지? 요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지? 이 전체 길이는 얼마니? 2D 탄젠트 세타 2야. 그리고 요 각이 세타 1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그렇다면 델타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길이의 밑변 성분이지. 그럼 뭐가 되지? 2D 탄젠트 세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이라는 값이 델타 1이야. 그쵸? 얘는 두께가 주어져 있잖아. 두께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버리지? 얘는 코사인 세타 2라는 값은
2라는 값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2분의 델타, 이걸 x라고 할게. x분의 뭐가 돼? d가 돼버리지. 따라서 x라는 녀석은 요 길이가 x야. x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코사인 세타 2분의 d라는 값이 된 거지. 그렇다면 빨간 경로차 델타 2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죠? 델타 2라는 녀석 얼마가 될까요? 코사인 세타 2분의 2d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델타라는 녀석은 얼마일까요? 델타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지? 델타 2 빼기 델타 1이야. 근데 얘는 누구 사이를 지나가니? 굴절률이 N이 물질을 지나가니까 N배가 돼야 되겠네.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 2분의 2NT 마이너스 2D 곱하기 탄젠트 세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해. 최대로 묶는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2D 곱하기 N 곱하기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2가 아니고 그냥 얘지. N 마이너스 사인 세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이라는 값으로도 나타내 줄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진짜 분스럽게 계산을 해줘야 돼. 이거 사인 세타 1으로도 나타내 줄 수도 있겠다. 그치? 왜? 굴절을 했으니까 1 곱하기 사인 세타 1은 n 곱하기 사인 세타 2가 되겠지. n 곱하기 사인 세타 2 형태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n분의 사인 세타 1이 되겠지. 이해해요? 뭐 어떻게 늘어났든 뭐 계산해 줄 수는 있다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런 계산도 있었어. 나오는 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고정단 자유단 반세에서 나타나는 값으로 계산해 주는 부분도 있어. 아마 이거 연습 문제 좀 있을 거야. 거기 예제에 비슷한 예가 있네. 그치? 427쪽에 나온 게 그 예제. 자, 문제가 이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에어컨 다시 틀면 안 될까? 약간 살짝 더워졌지? 도엽이는 좀 괜찮아졌지? 그러면 자, 도엽이가 질문한 두 장의 유리판에 의한 간섭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엽이가 열심히 하고 있어. 저 뿌듯해하는 저 표정 봐, 시기. 선생님 폼을 스캔해 주니까 좋지. 개꿀이네. 개꿀이지. 너네들 내가 이거 이 책 이전 버전 10판 스캔한 거 줬니? 10판이 문제가 더 많아. 11판보다 문제가 더 많거든. 그거 선생님이 스캔해 놨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올려줄게. 뭐 해줬니? 대학 물리학 연습이라는 책도 해줬니? 작년에 해줬지? 네. 근데 내가 이번도 니네 링크를 네. 결과. 내 링크를 어디다 잡아줬는지 모르겠어. 드라이브. 아니 구글 드라이브인데 선생님 아이디를 여러 개 써갖고 어떤 폴더에다 줬는지 기억이 안 나. 찾아보고 올려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엽이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두 장의 유리판에 의한 간섭을 한번 살펴볼게.
나올 때가 지났다 싶을 정도로 요즘 안 나와. 응? 자, 얘는 자, 두 장의 유리판을 이용한 간섭입니다. 자, 여기 두꺼운 유리판을 갖다 놓는데 우리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결맞음이란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 결맞음이 안 일어나, 간섭이 안 일어난다라고 해. 오케이? 거리 차이가 너무 멀면 아무리 레이저를 쓰더라도 자, 결맞은 거리보다 더 커지면 얘들은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녀석들은 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주로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쪽에 두 장의 유리판을 이렇게 장애물을 갖다 놓고 설치해 놨어. 굉장히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 두께가 종이의 한두 장, 머리카락 이 정도 굵기야. 샤프만 해도 상당히 크다 싶을 정도야. 간섭이 잘 안 일어날 정도야. 샤프만 해도 앞부분만 일어나게 되는 특성을 갖게 돼. 자, 이 거리를 D라고 얘기해 보자. 이때 자, 이무의 위치에 간섭 무늬를 살펴볼 거야. 이쪽으로 들어올 때 얘네들은 윗면에서 공기층의 윗면에서 반사되고 유리의 맨 위에서 반사하는 결맞은 거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빛은 같이 와서 밑면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때 얘의 두께를 뭐라고 해? D라고 해. 자, 그리고 이 거리를 X라고 하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지? 탄젠트 세타는 D분의 H라고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여기 D는 얼마가 되니? X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잖아. 그치? 밑변 X에 대한 높이니까 X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해요. 그쵸? 그죠? 자, 이때 윗면에서의 반사는 무슨 반사야? 유리공기니까 자유단 반사. 아래면의 반사는 고정단 반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전체 경로차 델타라고 하는 값은 이 D가 경로차거든. 그래 안 그래? 이 D가 경로차란 말이야. 즉 D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저쪽 지우고 이쪽을 새로 쓸게. 자, 이에 대한 경로차는 델타는 이 D가 되는데 얘는 이 X 탄젠트 세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는 뭐가 되지? 2 곱하기 X 탄젠트 세타. D분의 H 그냥 빼버릴게. 그냥 탄젠트 세타라고 쓸게. 이 값에서 고정단 반사 한 번 있으니까 간섭 조건이 영의 조건에서 반대가 되는 거지.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하면 얘는 뭐가 돼? 밝은 무늬가 되겠고 보관 간섭이 일어난 거야.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면 얘는 뭐가 돼?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이때 이 무늬는 어떻게 생기냐면 위에서 보면 얘가 이쪽은 경로차가 0이니까 당연히 항상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돼. 자,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밝은 무늬의 수를 한번 볼까? 밝은 무늬의 수를 한번 보자. 무늬 간격을 볼게. 자, 무늬 간격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무늬 간격은 델타 X를 구하는 거야. 이때 n번째 밝은 무늬를 한번 얘기해 볼까? 자, n번째 밝은 무늬는 얘는 2 곱하기 XM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xm이라는 녀석은 4 탄젠트 세타 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돼버리겠네. 그쵸? 그죠? 자, 그러면 xm 플러스 1은 얼마가 돼버리지? 4 탄젠트 세타 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쵸? 따라서 델타 x는 xm 플러스 1 마이너스 xm이 돼버려서 얘는 뭐가 됩니까? 요거 차이가 돼버리니까 2가 돼버리지.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람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이 이번에 람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대. 그럼 델타 x 구하면 탄젠트 세타 할 수 있지? 바로 물체의 두께를 확인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두 장의 유리판에 의한 간섭은 이거야. 그럼 도엽이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 근데요. 근데 뭐? 펌을 답이 이상한 거 같아요. 펌을 답 이상한 거 많아. 그래서 간격이 141개 하는데. 간격이 141개. 거기다 대입해봐. 141개 이상이 나와요. 몇 개? 안 세봤어요. 안 세봤어? 구지 같은 녀석. 왜 안 세보고 그래? 계산을 보면 이게 식이 보면요. 이걸 이용하라는데요. 얘는 L이 뜻하는 건 뭐고? 파장이 이거지. 네. 풀어줄게 내가. 자, 펌을 문제인데 파장이 람다가 얼마야? 680 나노미터야. 자, 그리고 한쪽 끝이 붙어 있었고 다른 끝은 자 H가 0.048 밀리미터라고 해. 자, 그리고 얘는 지름 D가 120 밀리미터야. 자, 이렇게 비추고 있고 120mm 길이에 몇 개의 밝은 무늬가 있는지, 자, 이거를 계산해 보자라고 해. 몇 개의 밝은 무늬가 있는지 살펴보자. 밝은 무늬 조건이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얘는 좀 전에 했던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 x라는 녀석에 xm이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2x 곱하기 탄젠 세타니까 d분의 h지. 이 값이 밝은 무늬가 되려면 얘는 얼마?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이게 밝은 무늬 조건이야. 이해해? 자,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 L 속에 M은 몇 개가 있어야 될까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2 곱하기 L은 얼마? 120 곱하기 D는 D가 추추추 슬프다. D가 지워지는구나. 이게 L이 되는 순간에. 그지? 맞아? 탄젠 세타가 D분의 H잖아. 자,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 0.048을 만족해야 되네. 그럼 얘는 자, 미터 단위로 바꿔서 쓰기로 하자. 젠장. 얘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 되니? 48로 할게. 48 곱하기 다 빠져나온 거야. 3승이니까 얼마가 되니?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지. 자,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람다니까 6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겠지. 자, 이거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 넘어가 버리면 얘는 얼마가 되지?
4 곱하기 48이면 얼마니? 4 곱하기 48. 4 곱하기 48 얼마하게? 4 곱하기 48 얼마야? 이거 합치면 96. 96 곱하기 2 하면 192. 190이라는 녀석이 6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라는 값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넘어가 보자. 이거 넘어가 버리면 뭐가 돼? 나누기 680 2n 플러스 1이 돼버리겠지. 이 값 얼마야? 단위한살 잘못했네요. 단위한살 잘못했어요. 어쨌든 개수가 촉박하더라. 됐어 이제? 네. 그냥 개수만 정해주면 되네. 저걸 간격으로 볼 수 있어요. 간격으로는 계산을 따로 해야 되잖아. 간격하면은 그냥 이식 쓰면 돼. 근데 거기선 간격이 안 주어져 있고 D와 H 그리고 길이 속에 몇 개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되겠지. 됐슈? 됐슈? 네. 자 그러면 뉴턴링으로 가보자. 속에 쓸 시간을 잠깐 주자. 지워도 됩니까? 네. 그래서 밀리나 나노 있으면 도여봐. 미터로 환산해 주는 게 가장 안전빵이야. 네. 그래서 지수 형태로 환산해 주는 게 가장 좋아. 선생님도 계산은 다 그렇게 해, 실제로. 안 그러면 나도 너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실수를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지수 표현을 해줘요. 자, 뉴턴링은 책에도 빠지고 했는데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야. 뉴턴링 연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지. 연태까지 시험 보면서.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원래 1학년 때부터 나오는 시험인데 1학년 때 쌤이 아예 이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갖고 이래. 자, 그렇다면 지금 1학년 애들은 엄청 개이득이잖아. 바뀌는 것 같아갖고 선생님이 아이탑 옛날 거로 바꿔줬거든. 아주 덕을 보고 있어. 1학년 선생님이 그런 스타일 문제를 되게 좋아하셔갖고 거기다가 학교 부교재에서 80% 90%를 출제하시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것만 봐도 되네? 라는 생각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하지. 변형도 거의 안 시키죠. 근데도 못 보는 녀석들은 또 뭘까? 자, 뉴턴의 원문이를 한번 살펴볼게. 자, 이쪽에 유리판이 있어. 자, 유리판이 있고 이 위에 자, 얘는 곡률 반지름이 엄청나게 큰 이랑 구면의 일부를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여기서 수학적 점에서 접촉을 하게 돼. 아주 이론적으로 수학적인 점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얘의 구심은 어디에 있니? 이 위에 존재하는데 여기가 곡률 중심이야. 이 곡률 반지름은 얼마라고 해? 라지 얼이라고 하자. 얘는 두께가 몇 밀리미터인데 몇 밀리미터인데 이 두께가 이 반지름은 4, 5미터야.
그럼 얘는 보면 거의 뭐라고 보면 돼? 평면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아주 얇은 공기층에 의해서 간섭이 일어나. 진짜 멋있어. 책에 연수 문제 책 그림이 있어. 연수 문제 그 다음 바닥에 432쪽에 보면 원무늬가 있지. 근데 레이저 사용하는데 보통 실험용 레이저가 적색 레이저거든. 아빠 그 뒤에 바보야. 거기. 근데 그게 빨간색으로 나타나. 대박이지. 이게 빨갛게 돼 있는데 진짜 이뻐. 와,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가져갈 수가 없어. 진짜 이쁜 무늬로 나타나. 보면은 와, 물리 실험하면서 이거 실험하는데 한 30초 걸리나? 빔 스위치만 열면 딱 나와. 근데 30초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영원히 갖고 나오고 싶을 정도야. 집에다 리모델링. 집에다가 리모델링. 근데 요즘은 봐봐. 집에서 그걸 붙이라고? 이거 계속 보면 정신병 걸려.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같아갖고. 이런 거 놓으면 갑자기 막 선에 수를 셀 것 같지 않냐?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임의의 위치가 있어. 이곳까지의 거리 R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지. 얘의 경로 차이는 그렇다면 D라는 두께의 2배가 되는 거야. 자, 이쪽 부분을 R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얼마가 돼? R-D가 돼버리겠지. R-D가 되는데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R 제곱이란 녀석은 R-D의 제곱 더하기 스몰 r의 제곱이라고 해. 오케이? 자, 이때 자, 요즘 선생님들은 이거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진 않더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R 이걸 전개할 거야. R 제곱 마이너스 2R D 플러스 D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이라고 쓰고 있어. 그럼 R 제곱 지워지는데 D 제곱이라는 녀석이 엄청나게 작대. 얘를 0으로 보내줄 수 있대. 자, 그렇다면 얘는 이 R D라는 값은 R 제곱이 되지. 따라서 경로차 델타라는 건 D가 돼버리고 이 D는 R분의 스몰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윗면에서의 반사는 유리 공기니까 자유단 반사. 아래면의 반사는 공기 유리니까 고정단 반사가 되지. 맞아? 그래서 고정단 반사가 돼버려서 얘는 고정단 반사가 한 번 있는 거야. 그럼 0의 조건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야 되겠지. 밝은 무늬를 갖는 것은 자, 이 조건 2분의 람다 곱하기 2m 돼서 얘는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R 제곱이라는 값은 R 마이너스 D의 제곱 더하기 스몰 r의 제곱이야. 이때 얘를 R 제곱으로 뽑아내는 거야. R 제곱으로 뽑아내면 1 마이너스 R분의 D의 제곱 더하기 스몰 r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때 R이 D보다 겁내 크지. 그러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이란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nx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R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R분의 D 더하기 스몰 r 제곱이야. 요거 전개하면 얘는 R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T 플러스 R 제곱이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T가 없어졌네. 그지? 자연스럽게 T가 없어졌지. 그래서 얘 R을 지워져 버리면 2RT라는 값이 스몰 r 제곱이고 이때 경로차 델타는 이 D가 돼버리기에는 R분의 스몰 r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 갖고 우리 무늬폭 간격도 구했었단 말이야. 그치?
무늬 폭이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좁아지고 있었잖아, 그지? 자, 이때 무늬의 넓이를 한번 보자. 무늬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도록 할게. 자, 여기에서 중앙에서 얘는 어두무늬지.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런 식으로 나온대. 그래서 이 무늬의 넓이는 임의의 부분의 무늬의 넓이는 얘가 m인 어두운 무늬에서 m 플러스 1인 어두운 무늬에 무늬들을 계산해 줄 수 있어. 면적을. 그치? 그러면 m 플러스 1인 반지름을 갖는 원의 넓이에서 m이 반지름을 갖는 원의 넓이, 어두운 무늬야 이거. 이 면적을 빼면 밝은 무늬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밝은 무늬의 면적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자. 안 썼어 아직도? 빨리 써. 이건 그냥 전개하면 알잖아. 전개하면 되잖아. D는 날려버리고. 현이는 피부 되게 하얗다. 왜 이렇게 하얘? 혹시 백인 쪽에서 유래된 종족 아닐까? 혹시 조상님들 중에 유럽에서 오신 분 안 계실까? 선생님은 조상 중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면적 계산을 한번 살펴볼게. 자, 얘는 m, 즉 n번째 어둠 안쪽의 면적을 한번 보기로 할게. 얘는 파이 곱하기 m의 제곱이거든. 이거를 자 뭐라고? sm이라고 할게. 그래서 sm이란 녀석은 파이 곱하기 m의 제곱인데 이게 n번째 어두문이거든. n번째 어두운 무늬에 대한 거야. 어두운 무늬면 누구야? 얘잖아, 그치? n번째 어두운 무늬. 이 지워놓고 시작할까? m 제곱은 뭐가 되니? m 제곱은 라지 all 곱하기 람다 곱하기 m이라는 값이 돼 버렸어. 그치? 이 지워지면 m 람다인데 all 넘어가면 m 제곱이 all 람다 m이 된 거잖아. 거기 파이만 붙이면 얘 면적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 sm 플러스 1 하면 얼마가 되지? 파이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된 거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되니? 파이 람다 m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러면 델타 s는 sm 플러스 1 마이너스 s m이 돼버려서 얘는 파이 람다가 된 거지. 면적이 항상 어때?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해. 그런데 면적이 같은 대신에 바깥쪽으로 나가면 점점점 반지름이 커지잖아. 그러면 면적의 폭이 어떻게 돼? 좁아지는데 이거를 이 고리 모양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밝은 고리를 잘라갖고 펴봐. 잘라갖고 펴면 이 면적은 얼마야? 파이 람다야. 이 길이는 얼마가 되지? 2파이 이라는 값이 되겠지. 그럼 이 두께가 얼마가 돼? 델타 얼이라고 해. 그러면 면적은
파이 r 람다라는 녀석이 근사적으로 2 파이 r 곱하기 델타 r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값이 항상 어떻다고? 일정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바깥쪽으로 갈수록 r이 점점점 커지지? 커지면 델타 r은 점점점 좁아지지. 이해해?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나타나는 뉴턴의 원문이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이 내용까지 질문이요? 없으실까요?